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하며 취업을 준비하다 현재는 꿈에 그리던 회사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듣기에는 많은 분이 경험하셨을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저는 회사에 들어오기까지 특별한 경험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경험 덕분에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과거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혹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2살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저는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리워할 추억도 하나 없고요. 그날은 엄마와 아빠가 아침 일찍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느라 저를 할머니 집에 맡기고 외출하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2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들이닥쳤죠. 다리를 건너던 중 갑작스럽게 다리가 무너져 내렸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죠. 한참 손주를 봐주며 기다린 할머니에게 전해진 건 소중한 아들과 며느리의 사망 소식.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식을 잃은 할머니는 당장 혼자 남겨진 손주를 떠안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연세도 드시고 풍족한 살림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2살짜리 아이를 키우게 된다니. 아무리 손자라고 하지만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게다가 할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아무리 궂을 때에도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동네에 일손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가서 도우셨고 틈틈이 폐지를 주어서 팔기도 하셨죠. 넌 엄마 아빠 없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매번 부모 참여 수업에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저에게 아이들이 물었어요. 철없는 시절 아이들은 간혹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하죠. 그때 당시 아이들은 저를 부모 없는 고아, 할머니 엄마 등등 다양한 말들로 놀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철이 없는 장난에 뭐 그리 신경을 썼는지. 물론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키워준 감사한 할머니인데 할머니랑 사는 게 뭐 그리 부끄럽고 할머니가 제 보호자인 게 뭐 그리 창피했는지.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할머니에게 학교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부모 참여 수업도 운동회도 장기자랑도 하다못해 비가 오는 날 학교 앞으로 우산도 들고 오지 못하게 했어요. 아마 무척이나 속상하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어떻게든 부족함 없이 저를 키우려고 애쓰셨던 건데 철없는 어린아이였던 저는 할머니의 속상함을 헤아리기 전에 친구들이 놀려 부끄러운 저 자신만 신경을 썼죠. 때로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중이라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할머니랑은 잠시만 사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공부 마치고 올 동안 잠깐만 맡아주시는 거라고. 하지만 동네에서 여러 해를 같이 살았던 아이들은 그런 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죠.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아이들 사이에서 고아라고 더 심하게 놀림을 받았어요. 오늘 운동회라며 김밥 가져가. 싫어, 안 먹어. 왜? 배고프잖아. 김밥 먹고 달리기도 하고 해야지. 싫어, 싫다고. 그날은 학교에서 열리는 운동회 때문에 다들 도시락을 가져와야 했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 들여 싸놓은 김밥 도시락을 저에게 가져가라며 내미셨죠. 저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솜씨 없는 김밥이 부끄러워 싫다고 안 먹는다고 악을 썼어요. 예쁘게 잘리지 않은 삐뚤빼뚤한 야채에 반찬이라고는 김치랑 김밥에 넣고 남은 단무지가 전부. 게다가 도시락통도 집에서 쓰던 반찬통이었죠. 거절하는 저에게 억지로 김밥을 쥐어주는데 저는 그만 뿌리치며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바닥에 도시락이 떨어져서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라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철없는 어린이는 어쩔 줄 모르고 당황스러운 마음과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더 화를 내고 말았죠. 싫다고 했잖아. 안 먹는다고 했잖아. 다른 애들은 도시락통도 예쁘고 엄마들이 다 예쁘게 싸준 도시락 가져온단 말이야. 나만 할머니가 싸준 거잖아. 나만.
나만 집에서 쓰는 반찬통에 가져간다고. 저는 그렇게 악을 쓰며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울며 불며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할머니는 깨진 도시락을 쭈그려 앉아 힘없이 주워 담고 있었죠. 이쯤 되면 저를 다그치고 혼내고 화내실 법도 한데 할머니는 늘 제게 미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더 속상했죠. 할머니가 만약 제 부모님이었다면 이렇게 철없고 버릇없게 구는 저를 실컷 야단치고 혼내셨을까요? 저는 할머니의 모습에 목이 메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할머니는 우리 엄마도 아니잖아. 애들은 다 반찬도 맛있는 거 싸우고 도시락도 막 엄청 예쁘게 싸운단 말이야. 내 거는 맨날 김치만 들어있고 할머니가 싼 김밥은 야채도 맨날 울퉁불퉁해. 싫어. 창피해. 나만 할머니 도시락 가져오는 거 창피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수호야. 할미가 눈이 침침해서 야채도 예쁘게 못 자르고 미안하다. 우리 수호가 그렇게 창피하는 줄도 모르고. 뭐가 또 미안해. 몰라. 다 싫어. 도시락도 싫고 운동회도 싫고 다 싫어. 저는 그렇게 할머니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잔뜩 상처를 남기고는 울면서 집을 나섰어요. 학교까지 가는 내내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 모든 상황이 화가 나고 뭔가 슬프고 억울하다는 느낌으로 별 생각 없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철없이 행동해 할머니 마음에 상처를 준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요. 그렇게 울면서 학교에 가서는 운동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게 퉁퉁 부은 눈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쯤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도시락 하나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수호야, 자, 이게 뭐예요, 선생님? 수호, 너 아침에 깜빡하고 도시락을 안 챙겼다며? 너희 할머니가 방금 가져다 주셨어. 할머니가요? 그렇게 받아서 든 도시락은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봇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우와, 뭐야, 곽수호. 이거 네 거야? 헐, 이거 나랑 똑같은 도시락이다. 이거 봐. 나도 이거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수호 너도 얘 좋아해? 인기 만화 캐릭터라 그런지 아이들은 금세 관심을 보이면서 모여들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레 아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도시락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예쁘게 싼 김밥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랑 햄, 치킨 너겟까지 야무지게 들어있었죠. 우와, 뭐야? 맛있는 것만 다 들어있잖아. 우리 엄마는 아침에 바쁘다고 주먹밥만 만들어줬는데. 치킨 너겟이다.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내 거 계란말이랑 바꿔 먹자. 나도. 나는 동그랑땡 하나만. 소시지랑 바꿔줄게. 김밥도 엄청 예쁘다. 우리 엄마는 아침에 예쁜 건 형 다 주고 난 옆구리 터진 거 넣어줬는데. 수호 할머니 도시락 엄청나게 잘 만드신다. 부러워. 멋진 도시락통에 잘 만들어진 예쁜 김밥.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에 여론은 금방 달라져서 아이들은 너도 나도 부러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죠.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저는 아이들의 관심과 부러움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운동회가 끝나고 저는 깨끗하게 비워진 도시락통을 들고 신이 나서 집까지 뛰어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일을 나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할머니가 만들었는지 계란과 햄, 야채가 삐뚤빼뚤하게 잘린 김밥이 접시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도시락에 들어있던 반찬들도 한가득 올려져 있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버린 다음 할머니는 급하게 동네 마트에 가서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통인지 물어보고 인기 있는 반찬을 구입해서 오셨다고 해요. 집 앞 분식점에서 예쁘게 싼 김밥을 사서 넣어주시고요. 그 더운 날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햄을 굽고 치킨 너겟을 튀기고 하셨을 생각을 하니 너무 늦었지만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날 제 도시락을 싸주려고 쓰신 돈은 요즘 부쩍 나빠진 허리 때문에
병원을 가려고 모아두신 돈이었다고 해요. 저를 키우느라 매일 일하시면서 몸이 안 좋아도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나마 틈틈이 모아둔 돈까지 철없는 제 요구를 들어주시느라 다 써버리신 거죠. 거기다 제가 그렇게 생떼를 쓰던 날에도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바라던 걸 다 맞춰주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를 어이구 이 철없는 꼬맹이야 하면서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날 할머니가 만들어둔 김밥을 먹으면서 저는 아침에 소리치고 나갈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가 운동회에 가져다 준 김밥보다 손에 힘이 없어 김이 제대로 말리지 않은 그 솜씨 없는 김밥이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 철없는 행동을 후회하면서 빈집에서 김밥을 꾸역꾸역 먹으며 죄송하다고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 뒤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도 할머니가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부끄러움 대신 감사함을 우선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중 할머니랑 사는 것을 놀리는 아이들에게는 그래, 나 할머니랑 살아. 근데 그게 뭐? 하면서 대받아쳤고 종종 심하게 놀리는 친구랑은 치고받고 싸우다 할머니를 힘들게 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했어요. 할머니를 속상하게 한 만큼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틈날 때는 할머니 폐지 줍는 것도 쫓아다녔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짝꿍이 되었죠. 틈만 나면 용돈이라고 쥐어주고 필요한 건 최대한 사주고 싶어 하는 할머니와 그걸 말리느라 애쓰며 학창 시절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할머니가 혼자 생계를 꾸려가시는 걸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학생이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버냐고 할머니는 제가 일하는 걸 한사코 말리셨지만 저는 나 할머니 몰래 PC방 가려고 돈 버는 건데 라는 농담하며 넘어갔죠. 어느새 자라서 저는 고3 19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험 생활을 준비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싶지만 당장 집안의 경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대학에 간다는 건 너무 큰 무리였죠.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게 할머니를 위한 일이 아닐까 고민은 깊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독단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할머니께 그동안 고민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제 보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할머니, 나 수능 보지 말까 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대학 가지 말고 바로 취업해서 돈 버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럼 돈도 더 빨리 벌 수 있고, 우리 이사도 갈 수 있고, 할머니도 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잖아. 너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네 성적이면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는 왜 대학에 안 가? 그래도 대학 가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됐어, 이 녀석아. 너 돈 없어서 대학 못 갔다고 하면 이 할미가 나중에 너희 엄마 아빠 얼굴 어떻게 보냐? 어? 하늘 날아가서 할미 혼나게 하려고? 에이, 무슨 하늘나라야. 할머니, 하늘나라 갈 때쯤이면 내가 돈 엄청나게 벌어서 하나도 안 혼날걸.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 가. 공부도 잘하는 놈이 돈 때문에 대학 못 간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할미 마음 더 힘들게 하는 거다. 할미가 너한테 남들보다 더 잘해주지는 못해도 못해주기는 싫다. 틈틈이 알바해가면서 성적 잘 받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는데 못하러 지금 당장 돈 몇 푼 벌겠다고 대학을 포기해. 할머니 때문 아니야. 그냥 내가 돈 벌고 싶어서 그러지. 그럼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유명한 사람 되어 더 많이 벌어. 헤헤, 뭐야. 할머니 이제 보니 나 대학 보내고 대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벌라고 큰 그림 그리던 거야? 그려 이놈아. 너 열심히 키워서 나중에 돈 많이 벌 때 호강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딴 생각 말고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게 할미한테도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거요. 할머니 고마워요. 내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 줄게.
그러니까 일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 알았지? 당연하지. 우리 손주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할미 비행기 태워서 여행 보내줄 때까지 아주 오래 살 거요. 저는 할머니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 없이도 할머니가 키워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손주는 이렇게 공부도 잘한다고, 그래서 유명한 대학에도 들어갔다고 할머니의 자랑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할머니는 제 꿈이자 목표였고, 할머니에게는 제가, 저에게는 할머니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었어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저는 정말 후회 없이 공부하고 시험을 봤기에 후련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신이 나서 친구들끼리 모여 논다고 하였지만 저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알바비로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치킨집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제 생일 때나 할머니 생신 때 혹은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들리는 곳이었어요. 틈틈이 모은 알바비로 거창하진 않지만 특별한 날 제가 할머니에게 대접하는 외식이었어요. 어머, 수호 왔니? 네, 사장님, 저 왔어요. 그래, 수능은 잘 봤어? 네, 아는 만큼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서 후회도 없고 만족스러웠어요. 고생 많았어. 친구들이랑 놀러 안 가고 집에 가게. 네, 저 시험 끝나는 거 할머니가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오늘은 할머니랑 둘이서 축하 파티 하려고요. 아이고, 수호는 한결같구나. 우리 딸은 시험 끝나자마자 친구들이랑 쫑파티를 한다나 뭐라나 코빼기도 안 보인다. 오늘은 내가 서비스로 한 마리 줄게. 가져가. 아니에요, 사장님. 저 알바비 받은 거 있어요. 단골 손님 서비스야. 오늘 같은 날 그냥 받아가.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다음 달부터 성인이니까 이제 여기서 알바해도 되죠? 그럼 수호가 일해주면 우리야 좋지. 그럼 알바비 미리 준다고 치고 콜라도 하나 가져가.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을게요. 저는 따끈한 치킨을 들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수능 끝난 쫑파티를 즐겼어요. 할머니, 나 시험 끝났어.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강아지. 고생했어. 이거 봐, 사장님이 오늘 시험 끝났다고 치킨도 주셨다. 아이고, 그랬어. 지나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해야겠다. 고생 많았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더 고생했지. 나 오늘 시험도 잘 본 것 같아. 잘했다, 잘했어. 오늘 같은 날 친구들이랑 나가 놀지. 에이, 걔네들이랑은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아. 애들이 너무 어려. 나는 어른이랑 같이 저녁이나 먹을래. 녀석, 농담도. 그렇게 저는 패스트푸드 알바를 마무리 짓고 새해부터는 자주 가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대학 발표일.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에서 합격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합격이야, 합격. 아이고, 장하다, 우리 손주. 다 할머니 덕분이지. 고마워요.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잘 보살펴줘서. 아니다. 우리 손주가 똑똑하고 야무진 덕분이지. 잘했다, 우리 손주. 너희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뿌듯해할까. 아이고, 우리 수호. 장하다, 장해. 가고 싶던 대학교에 합격한 건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만 입학을 위해 등록금 고지서를 보자 한숨이 나왔어요. 1, 10, 100. 생전 만져본 적도 없는 금액이 쓰여 있었죠. 당장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낼 수 있을까 막막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수호야,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너희 부모 살아있었을 때 네 이름으로 모은 돈 약간이랑 사고 때 나왔던 보험금을 합친 거다. 네? 그동안 이건 네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 푼도 안 건드렸다. 그리고 그동안 매년 네 생일 때마다 내가 조금씩 더 보태서 저축해뒀다. 네가 맘 놓고 학교 다니기에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등록금 내는 데는 보탤 수 있을 거다. 할머니, 그럼 그동안 이 돈이 있는데도 저 때문에 저 주려고 나중에 네가 대학 가서
등록금이 필요하거나 혹시, 혹시 크게 아프거나 급할 때 필요할 것 같아 모아둔 거야.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일하고 고생하면서 나 때문에 돈까지 모으고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다 큰 사내 녀석이 왜 울어? 할미는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행복이야. 근데 이렇게 착하고 공부까지 잘하니 오히려 이 할미가 우리 손주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제대로 못 시켜주고 미안하지. 다른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이 할미가 능력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수호야. 아니야, 할머니. 아니야. 난 할머니 덕분에 정말 잘 지냈어. 부모님 없이 오갈 곳 없을 뻔한 나를 할머니가 키워줬잖아. 오히려 정말 고마워. 저는 그렇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보험금과 그동안 할머니께서 모아주신 돈 덕분에 무사히 입학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된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웠어요. 사실 정말 이대로 대학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설레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아르바이트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했어요. 치킨집 일만으로는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시간이 남을 때는 택배 상하차나 노가다를 다니며 돈을 벌기도 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며 아르바이트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언제나 제 뒤에서 든든한 응원이 되어주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텼죠. 할머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면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학교 공부, 아르바이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저랑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들로 저 역시 취업을 목표했지만 제가 대학 시절을 전공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보내는 사이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대외 활동, 교환 학생, 어학연수, 해외 봉사 등등 제가 모르는 사이 친구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 경험을 쌓아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이력서에서부터 저는 부족한 게 한참 많더군요. 대학만 졸업하면 꿈 같은 직장에 취업할 줄 알았는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취업 준비의 연장선에 들어갔습니다. 늦었지만 여러 자격증을 따고 영어 학원도 다녔어요. 남들처럼 어학연수나 유학은 꿈도 못 꾸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움직였죠.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친구들의 스펙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결국 처음 목표했던 회사들에서 목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동네 쪽에 있는 중견기업에 매출이 탄탄한 회사를 목표로 했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틈틈이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침 일찍 영어 학원에 다녀오고 치킨집으로 출근해 저녁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방금 들어온 커플분께 치킨을 내어드리고 생맥주 한 잔을 추가로 테이블로 가져다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등이 살짝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앞을 계속 서성이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가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계속 망설이고 계셨어요. 가게에 무슨 볼일이 있으신 건가? 하며 할머니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마침내 어깨를 잔뜩 움츠리신 채로 가게로 들어오셨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게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번 봤다가 메뉴판을 한번 봤다가 다시 발밑을 한번 보더니 무엇인가 말하기를 망설이셨죠. 어떤 거로 드릴까요? 그게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할머니.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걸 알지만 치킨 한 마리만 혹시 외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외상이요? 그게 오늘 우리 손녀가 생일인데 제가 손녀 생일에 치킨하고 케이크 사주려고 따로 빼놓은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손녀애가 생일날 치킨 먹고 싶다고 몇 주 전부터 노래를 불러서 차마 돈을 잃어버려 사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염치 없지만 치킨 한 마리만, 딱 한 마리만 외상으로 안 될까요? 제가 치킨 값은 다음 주 수요일에 기초생활 수급비 받는 대로 바로 갚을 테니까 딱 한 마리만, 이번 한 번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손주 때문에 낯선 가게에 와서 어려운 부탁을 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손자를 기르느라 저희 할머니 역시 늘 아쉬운 소리를 하며 사셨겠죠. 그때 그 할머니께서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면서 다시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이건 제 주민등록증이에요. 이걸 담보로 맡길 테니까 제발 치킨 한 마리만 부탁할게요. 할머니 몇 명이 드실 거예요? 세 명이요. 손주가 셋이에요. 저는 주방으로 치킨 세 마리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제 손에 주민등록증을 쥐어주는 할머니에게 다시 신분증을 돌려드리며 말했죠. 저희 가게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한 마리로는 애들이 너무 아쉬워할 거예요. 손녀분 생일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카운터에서 치킨 세 마리 값을 스스로 계산하고 추가로 페트병에 든 콜라도 결제했어요. 치킨 먹다가 목매면 안 되니까 콜라도 가져가세요. 치킨무도 드릴까요? 하지만 이거 주민증이라도 받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손녀분 생일이니까 제가 한 통 낼게요.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늘 제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라면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서 엄청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심정이실지 좀 알 것 같아서 제가 이거라도 대신해드리고 싶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청년.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에이, 은혜라니요. 제가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요. 나중에 손주분들이랑 같이 매장에도 오세요. 제가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잠시 뒤 따끈따끈한 치킨이 나오고 저는 할머니께 전해드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까지 4명인데 왜 3명에서 먹는다고 하세요? 할머니도 같이 드세요. 할머니가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손주분들도 계속 건강하게 잘 돌봐주시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약속이에요. 할머니도 꼭 많이 드세요. 알았죠?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저 할머니께서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아까 홀에서 치킨을 먹고 있던 부부가 카운터로 오더니 무엇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앉아 있으면서 우연히 대화를 들었어요. 오늘 손녀분 생일이라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방금 옆에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예요. 집에 가서 나눠 드세요. 손녀분께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다 들고 가기 무거우실 텐데 집이 어디세요? 여기서 가까우세요? 앞에서 택시 잡아드릴게요. 아내분으로 보이는 여자분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저와 부부인 듯한 두 사람에게도 굽은 허리로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면서 나갔죠. 아까 할머니께 드릴 치킨 직접 계산하는 거 봤어요. 젊은 친구가 좋은 일을 하네요.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걸요. 그리고 저도 살면서 여기저기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더 큰 일은 못해도 이 정도 치킨 값은 제가 내어드릴 수 있으니 오히려 다행이죠. 몇 살이에요, 혹시? 대학은 졸업했어요? 지금 28살입니다. 대학은 졸업했어요. 지금은 학원 다니면서 취업 준비 중이에요. 그분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명함 한 장을 꺼내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혹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다음에 면접이라도 보러 와요. 꼭 인연이 되어서 함께 일하면 좋겠어요. JB 컴퍼니? JB요? 혹시 그 IT 회사? 맞아요. 우리 회사 알아요? 네, 제가 가고 싶어서 올해 준비 중인 회사였는데. 아, 정말요? 이거 진짜 인연인데요. 그럼 혹시 다음 주에 시간 있어요? 제가 아무리 대표라도 제 맘대로 사람을 뽑을 순 없고 이력서 메일로 보내주면 직원들이랑 면접 날짜 상의해 볼게요. 와, 정말요? 면접 기회라도 주신다면 전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연락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남자분은 자신들 테이블의 치킨 맥주값과 더불어 돈을 더 내고 가셨어요. 이건 저희가 먹은 치킨이랑 맥주값이고 나머지는 청년 팁이에요. 오늘 한 행동 다시 한번 정말 멋졌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년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전 그분이 주고 가신 명함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올 하반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회사 중 하나였는데 이런 기회가 오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죠. 퇴근하고 오랜만에 치킨을 사들고 집에 가 할머니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야. 허허, 그게 왜 이 할미 덕분이야? 다 우리 손주가 착하고 반듯해서 그런 거지. 내가 왜 착하고 반듯하겠어? 우리 멋진 노 여사님이 잘 키워주셔서 그런 거지. 아이고, 갈수록 넉살만 늘어서. 할머니, 이번 면접 준비 잘해서 꼭 취직해서 할머니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가고 싶다던 온천 여행도 모셔갈게요. 됐다 됐어. 월급 받으면 너 사고 싶은 거나 사라. 알바비 받아도 허구한 날 할미 뭐 사주고 생활비로 쓰고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지도 못했잖아. 이제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써. 그래? 그럼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쓴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라. 그렇게 막바지까지 다가올 면접을 준비하던 중 마침내 기다리던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JB 컴퍼니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저는 잘 지냈어요. 혹시 이번 주 목요일에 시간이 있나요? 그때 면접을 보고 싶은데. 네, 전 괜찮습니다. 그럼 3시까지 회사로 오셔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면접을 보러 갔고, 면접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노인분들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협업한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기술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케어하는 마음이 있는 직원이 이 프로젝트에 더 잘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날 수호 씨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대표님, 이런 친구를 만나시다니 정말 운이 좋으신데요. 대학 성적부터 컴퓨터 자격증, 영어 성적,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어떻게 이 실력에 아직 취직을 못했는지 신기할 정도네요. 맞아요. 게다가 답변마다 딱 저희가 찾던 인재네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다면 저희는 다음 달부터 바로 같이 일했으면 좋겠는데 수호 씨 생각은 어때요? 네? 저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필요한 서류들이랑 추가 안내 사항은 다음 주 중에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제 합격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께서는 정말 많이 기뻐하셨죠. 활짝 웃고 있을 할머니 얼굴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죠. 할머니, 나 합격이야. 합격! 뭐?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집에 바로 오니? 응, 바로 갈게요. 할미가 고기 사놓을게. 오늘 저녁은 고기 구워 먹자. 그날은 오랜만에 할머니와 신나게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오가고 일하면서 정들었던 치킨집에도 제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만둔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치킨을 드렸던 할머니는 치킨값 갚으러 왔다고 찾아오셨지만 제가 오히려 할머니 덕분에 좋은 곳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또 치킨 2마리 사서 보내드렸어요. 할머니도 제 취직 소식에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다음 알바생에게 꼼꼼하게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드디어 첫 입사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갔어요. 혹시나 제가 갑작스럽게 들어왔다고 다들 저를 불편해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저를 인정하실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치킨집에서 제가 했던 선행 덕분에 대표님께 스카우트를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원들은 모두 저에게 대단하다며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잘 끌어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원래 일하던 직원분들과도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는 동네 주민센터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후원을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후원이요? 네, 잠시만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떤 후원을 하시려고요?
제가 이제 첫 직장을 시작해서 많이 하기는 힘들고, 지역 내 독거노인분들께 10만 원이랑 한부모 가정에 10만 원씩 매달 기부하고 싶어요. 후원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후원하신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럼 독거노인분들께 10만 원, 한부모 가정에 10만 원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은 혹시 손주분들을 혼자 키우고 계신 분들을 우선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연봉이 오르면 꾸준히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도 너무 큰 도움인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던 치킨집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수호 어서 와. 취직하더니 더 멋있어졌네. 사장님도 미모가 여전하시네요. 아유, 얘도 참. 오늘은 어쩐 일이야? 그게 어제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요. 아, 월급을 받아서 할머니께 한턱 쏘려고? 이거 10만 원이에요. 지난번처럼 혹시 치킨 먹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신 분들 계시면 이걸로 써주세요. 어머, 너도? 네? 안 그래도 너희 사장님이 얼마 전에 복지카드로 결제하는 아이들에게 대신 써달라며 50만 원을 내고 가셨어. 문 앞에 저거 보이니? 우리도 좋은 일 할 겸 50만 원 더 보태서 어려운 분들에게 치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문 앞에 스티커도 만들어 붙이고 네가 그때 할머니 치킨값 내준 이야기도 소문나서 주변에서도 주문량도 더 늘었고 복지센터에 단체로 주문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 정말요? 그래. 덕분에 착한 가게로 소문나서 매출도 더 늘었어. 다 수호 덕분이야. 정말 잘 됐네요. 우와, 착한 일에 이렇게 나비 효과가 있다니. 나도 몇십 년간 가게 하면서 처음이다. 저는 사장님께 가지고 갔던 10만 원을 드리고 너무나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니 나눔은 나눌수록 늘어난다며 다 저로부터 시작된 선행들이라며 제가 무척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주인 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요. 그 후 저는 제가 했던 약속처럼 후원을 정기적으로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도 열심히 참여했죠. 자료 조사를 위해 독거 노인분들을 직접 만나 뵈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퍼부었죠. 덕분에 프로그램도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입사 이후 받은 첫 휴가 때는 오래전 했던 약속처럼 할머니를 모시고 온천 여행을 갔어요. 처음으로 가본 해외여행에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죠. 아니, 수호야, 이런 거 다 비싼 거 아니야? 너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 할머니, 나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우리 할머니랑 같이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재밌게 사는 거. 그게 내가 어릴 때부터 돈 벌면 진짜 하고 싶었던 거야. 아이고, 그 뭐냐. 컴퓨터를 사던 애들 좋아하는 거 뭐야. 시계를 사던. 아유, 그런 게 다 무슨 필요야. 난 우리 할머니 웃는 모습 보면 그게 진짜 행복인데. 그렇게 틈틈이 할머니랑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힘들어 하셨던 허리랑 무릎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하러 다녔어요. 분기별로 한약도 지어드리고 마치 밀린 효도를 하듯이 할머니께 해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잔뜩 해드렸죠. 또 마음씨 좋은 대표님 부부 덕분에 연말이 되면 동네 독거노인분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참치캔, 김자반 같은 반찬들과 샴푸, 린스 등 생필품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나눠드리기도 했죠. 마음씨 곱고 존경할 만한 멋진 분들 덕분에 저는 매번 온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큰 나눔을 할 수 있었어요. 제 능력과 월급으로는 하기 힘든 일들도 그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도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훨씬 많아졌고요. 제가 엄청난 자산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늘 돈이 없어 허덕이던 때를 떠올려 보면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아마 제가 더 욕심내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연말에 또 어떤 이벤트를 기획할까 하는 설렘과 할머니와 어떤 추억을 만들까 하는 생각들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옛말에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 말이 완벽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사람들과 행복을 나눠보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 이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돼요. 행복은 나누면 배가 돼요. 이제는 그 의미를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 행복을 더 크게,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제가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길고 재미없는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